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비치 이세돌 대 커제 특별 바둑대국을 생방송으로 전해드립니다. 해설의 박정상 구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대결 기다리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두 선수 모두 다 공통점이라면 AI, 이 알파고와 대결을 펼쳤던 선수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알파고와 대결을 펼치면서 많은 바둑 팬들에게 좀 볼거리를 이렇게 선사했던 그런 선수들이고요. 두 선수가 인공지능과의 대결뿐만이 아니라 인간 세계에서의 바둑에서 정말 한 획을 그었고 앞으로 한 획을 더 그어가야 할 그런 선수들의 아주 특별한 만남이 성사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선수 이번 특별 대국을 앞두고 또 임전 소감 발표를 조금 전 1시에 했었다고 하는데요. 두 선수 질문에 무엇라고 답을 했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함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2016년 삼성화재배 이후 15개월 만에 다시 커제 구단을 만나게 됐습니다. 비공식 대국이긴 하지만 국내는 물론 세계가 주목하는 경기인데요. 소감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글쎄요. 커제 구단과 두는 건 언제나 기쁜데요. 두기 전에는 참 기쁜데 매번 끝나고 나선 그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많이 이제 갚을 빚이 좀 있는데요. 제주도는 저의 정말 진정한 홈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홈에서는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또 앞으로 좀 많은 빚이 있는데 그 빚을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이어서 커제 구단과도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역시 같은 질문을 드릴 텐데요. 이세돌 구단과 15개월 만에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대국을 앞둔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对，其实，我见到李世石前辈也非常的开心，一语翻吧，跟不上。 지금 이세돌 선수님과 만나니 매우 반갑습니다. 这是在李世石前辈结束人机大战之后和我人机大战结束以后，2次人机大战结束之后第一次的交手，所以这次的交手是非常有意义的。 이세돌 선배님하고 15개월 만에 대기를 한 후 이번에 처음이라서 아주 저도 반갑습니다. 而且这次对是在济州岛，然后济州岛的风景非常的优美，这是我第一次来济州岛，然后在这里留下了很好的那个印象。 여기 제주도에 이번에 처음으로 왔는데 제주도에 아주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所以不管胜负如何，我觉得我非常享受这次比赛，我一定会非常享受这次比赛。 결과가 어떻지 간에 이번 대회를 아주 만끽하고 싶습니다. 네, 이세돌 구단이 이 커제 구단에게 갚을 빚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현재까지 이세돌 구단과 커제 구단의 전적이 3승 10패로 이세돌 구단이 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13번의 만남이 있었는데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3승 10패이고요. 지금까지 이 삼성화재배 준결승에서 2차례 그리고 농심배 최종국 1차례 무엇보다도 이 세계대 결승 몬베카페 결승에서 한번 져서 갚아야 할 빚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앞서 이제 이세돌 구단이 말한 대로 제주도는 이세돌 구단의 진정한 홈그라운드가 있고 또 가족들과 함께 지금 이동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딸의 응원을 받은 그리고 가족의 응원을 받은 이세돌 구단이 어떤 바둑을 보여줄지 오늘 정말 기대가 큰 한판입니다. 네, 번번이 이세돌 구단의 발목을 잡았던 커제 구단을 오늘 이 제주도 해비치에서 이세돌 구단이 과연 물리칠 수 있을지 두 선수 입장 장면 함께 살펴보시죠. 해비치 한국의 이세돌 구단과 중국 커제 구단의 특별 바둑 대국. 제주도의 파도와 바람과 그리고 말까지 모두 다 이세돌 구단을 응원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정말 이세돌 구단이 오늘 대구 물론 뭐 승리도 중요하겠지만 팬들에게 좀 좋은 내용 선사했으면 좋겠고요. 현장 이 대국장도 평소에 좀 볼 수 없었던 그런 특별한 대국장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대국을 위해 특별하게 마련된 한국 바둑이자 세계 바둑의 살아있는 전설 이세돌 구단입니다. 네, 이 선수 이창호 구단의 뒤를 잇는 세계대 최다 우승자이기도 하고 현재 세계 랭킹 1위를 달리고 있는 중국의 커제 구단입니다. 늘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또 유명한 선수죠. 네, 얼마 전에도 또 다른 세계 대회인 시나오배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리면서 지금 몽백카페 바이리밍 삼성화재배 수차례 우승컵을 들어올린 97년생의 떠오르는 신성이자 세계 바둑 랭킹 1위입니다. 네,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세계 정상을 모두 다 차지를 해버린 정말 무시무시한 선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17년도 구글 알파고와의 대결에서는 3패로 전패를 하긴 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최근 시나오배에서 우승을 차지했고요. 삼성화재배는 현재 2연패 중입니다. 오늘 특별히 명예심판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안녕하세요. 원희룡 도지사님이 2018 해주고 있습니다. 해비치 이세돌 대 커제 바둑대국의 명예심판을 맡은 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도지사입니다. 새해 초에 한중을 대표하는 두 분의 빅 이벤트가 이곳 제주에서 열리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자연, 문화, 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아름답고 깨끗한 제주에서 역사의 길이 남을 기보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2018 해비치 이세돌 대 커제 바둑대국의 제한 시간은 각자 40분, 초읽기 60초 1회, 덤은 6집 반입니다. 사진 촬영 시간은 15분입니다. 휴대폰의 전원은 모두 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 해비치 이세돌 대 커제 바둑대국을 시작하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각자 40분에 1분 초읽기 1회가 주어지고요. 덤은 6집 판입니다. 돌을 미리 가려두었습니다. 한국의 이세돌 구단이 흑번으로 시작합니다. 중국 룰에서 덤이 7집 반일 때 커제 구단의 100번은 무적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오늘 대국은 한국 룰을 적용하기 때문에 덤이 6집 반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세돌 구단의 흑번 출발이 나쁘진 않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한 집 차이면 굉장히 작은 차이가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실제로 프로 대국에서도 이게 반집 승부가 나오는 경우는 뭐 10판에 한 판이 채 되질 않죠. 그렇게 본다면 6집 반과 7집 반이 뭐 그렇게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하지만 뭐 중반에 작전을 걸어갈 때나 혹은 초반에 좀 더 이게 여유 있게 둘 수 있는 포석, 그리고 좀 더 타이트하게 두는 포석, 이런 작전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차질을 빚기 때문에 그 심리적으로 다가오는 차이는 한 집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겠고, 특히나 이렇게 세계 탑을 다투는 선수에게는 한 집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흔히 이렇게 특별한 대국을 앞두고서는 흙을 잡으면 내가 이 포석을 사용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짜고 나오게 마련이거든요. 네, 그렇죠. 특히나 오늘 대국은 제한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두 선수 모두 각자 40분을 사용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한 수의 1분 안에 착점을 해야 합니다. 40분이라면 짧은 시간이죠. 보통 세계대회에서 두 선수가 만났을 때에는 제한 시간이 2시간이나 3시간이었으니까 굉장히 좀 스피디한 그런 경기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대국처럼 제한 시간이 이렇게 짧아지면 두 선수 중에 어느 선수가 유리할까요? 아무래도 커제 구단이 좀 더 속기에 능하기 때문에 이세돌 구단에게 이 제한 시간이 약간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커제 구단은 제한 시간이 2시간 때는 물론이고 제한 시간이 1시간으로 치러지는 농심배 세계대회 같은 경우에도 초읽기에 몰리지 않고 끝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 정도의 속기파이기 때문에 이세돌 구단이 이 커제 구단을 맞아서는 좀 제한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승패 아주 중요한 분수령이 되겠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한 칸 소목적으로 좁힌 중국식의 변형된 형태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흑번일 때 종종 사용하는 수이고요. 이 수가 최근에 유행에선 살짝 벗어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이세돌 구단이 역시 이 세계 랭킹 1위 커제 구단을 맞아서 자신이 자주 두던 포석, 잘 알고 있는 포석으로 지금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등장하는 수법 중에 하나는 여기를 두고 이곳을 두고 여기를 두고요. 한 칸을 뛸 때 백이 이렇게 두 칸 벌리는 포석이 많이 사용이 됐는데요. 이 포석이 사실 알고 보면 커제 구단이 알파고와 대국을 했을 때 커제 구단이 100번으로 둔 적이 있는 포석입니다. 네. 그 당시의 바둑을 보면 이쪽을 하나 걸쳐두고 나서 알파고가 이렇게 한 칸으로 다가선 바 있는데 오늘은 그때 안 좋은 기억 때문인지 커제 구단이 반대쪽으로 걸쳐서 방향을 틀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알파고와의 대결에서 커제 구단이 졌었던 포석을 이세돌 구단이 들고 나오면서 심리적으로 한번 건드려 보였다. 이렇게도 볼 수 뭐 있을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이 인류 기사들이 대국을 앞두고는 포석에 대해서 내가 어떤 포석을 사용할지를 연구를 하고 또 하나는 상대의 기보를 보면서 상대의 이 장점과 단점을 분석하거든요. 이세돌 구단도 분명 커제 구단과 알파고의 바둑을 봤을 거란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상대가 좀 안 좋은 기억이 있는 포석 한번 들고 나와봤는데 커제 구단이 비틀었습니다. 네, 지금의 경우에는 우상기 쪽 어느 쪽으로 막아가는 것이 좋을까요? 계속 두나요? 또 손을 뺄 수도 있나요? 손을 뺄 수도 있죠. 예전에는 어느 쪽을 틀어 막던지 당장 선택을 하는 것이 보통이었지만 그 이후의 연구에서는 이 상태로 손을 빼고 뭐 좌하기 쪽을 간다든지 혹은 이쪽을 걸친다든지 모두 자주 사용되는 포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점점 더 결정을 좀 짓지 않고 두어가는 쪽으로 진행이 되어 왔군요. 만약 부분적인 선택을 한다면 이세돌 구단이 이쪽으로 막는 것이 좀 쉬운 선택이 되겠고요. 반대쪽으로 막아서 백도를 가르기 시작하면 이쪽을 막아서 가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초반부터 좀 격렬한 그런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후에 백이 이제 이쪽을 막고 계속 진행을 시킨다면 이 다음 변화는 상당히 복잡할 가능성이 있죠. 두 선수가 모두 뭐 수일기가 강하고 난전에서 상대를 제압하는 데 능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좀 더 이 복잡한 난전에서 승리를 쥐는 데 능하다면 커제 구단은 감각이 좋아서 그 일감으로 좋은 길을 잘 선택을 합니다. 네. 쉽게 상대를 잘 제압을 해요.
그래서 커제 구단이 이 포석에서는 정말 1인자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이제 한창 세계대 결승에서 중국의 라이벌 구리 구단과 맞닥뜨렸을 때에도 이 중국 구리 구단의 포석에 좀 많이 밀리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래서 이세돌 구단도 항상 자신의 약점은 포석이다라고 평소에 입버릇처럼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커제 구단을 맞았을 때에도 그 포석에서 좀 밀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오늘 이세돌 구단은 초반 포석을 어떻게 짜느냐, 약 50수까지가 이 바둑의 어떤 윤곽을 드러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제한 시간이 각자 40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세돌 구단의 대구 모습을 보면 살짝 화면 아래쪽에 이세돌 구단의 손이 바삐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세돌 구단의 대국 습관인데요. 사실 초반에는 저 습관이 잘 나오지 않거든요. 네. 그 깊게 수익기를 할 때 나오는 이세돌 구단의 습관인데, 그렇죠. 오늘 초반부터 그 습관이 나왔다는 것은 아주 신중하게 대국을 준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초반 포석에서도 수일기를 굉장히 깊게 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좌상기 저 3-3에 들어가는 수. 이 최근에 유행하는 알파고 수법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최근에 대유행을 하는 수법이고, 저 변화를 둘러싼 아주 수많은 어려운 그런 변화도들이 내포되어 있거든요. 네. 지금 꽤 오랜 시간 생각을 하고 말씀해 주신 대로 손가락도 정말 바삐 움직였고요. 그리고 나서 선택한 수가 바로 3-3에 들어가는 수인데요. 지금 장면에서 어떨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은 뭐 3-3 언제든지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최근에 묻지마 3-3이라 불리울 정도로 네. 언제 어디서든 사용되는 것이 저 화점에 대한 3-3입니다. 그 인공지능의 등장 이후에 바둑의 수법, 패러다임 이런 것이 많이 변했지만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을 꼽는다면 저 화점에 대해서 초반에 3-3 들어가는 지금 딱 이 장면입니다. 이 커제 구단이 또 굉장히 빠르게 두 점머리를 옛날 정석대로 두드리지 않고 조금 더 나중에 등장한 정석, 이 날일자 가는 형태를 택했네요. 여기서 이세돌 구단이 쉽게 둔다면 치받아야 되고요. 좀 더 어려운 변화를 선택한다면 붙이는 것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알파고는 이런 장면에서 절대 붙이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 치받아 놓고 젖혀서 대국을 하고요. 재미있는 점은 그 오늘 대국의 인터넷 해설을 맡고 있는 한국 랭킹 2위 신진서 8단이 이 두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커제 구단은 알파고와 인공지능의 수법을 자주 사용하고 이세돌 구단은 그 반대로 어떤 본인의 색깔을 계속 유지하면서 인공지능의 영향을 잘 받지 않는 그런 류의 선수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네. 근데 이세돌 구단이 오늘은 오히려 알파고 수법을 들고 나왔습니다. 네, 커제 구단이 즐겨 사용하는 수법을 오히려 반대로 들고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쉽게 높습니다. 네, 치받고 가는 쪽으로 오히려 알파고와 비슷한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이 해비치 이세돌 대 커제 바둑 대국을 앞두고 이 국가대표 선수진에게 두 선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능력치를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네, 투표에 의해서 평점을 내보았습니다. 지금 이세돌 구단의 점수가 상당히 높은데요. 그렇습니다. 약간 팔이 안으로 굽는 그런 설문조사일 수도 있는데 특히나 예. 이제 인기도 같은 경우에는 커제 구단은 좀 라이벌로 생각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인기도 면에서는 이세돌 구단이 앞서는 것은 뭐 당연하고요. 네. 근데 그 외에 어떤 감각, 형태 판단, 멘탈 이런 부분에서는 두 선수가 거의 비슷한 정도의 그런 평점을 받았습니다. 네, 멘탈은 이세돌 구단이 조금 더 네. 강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평생 판단 쪽은 커제 구단 쪽이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얻었네요. 단지 지금 이 설문 항목에서 포석이 빠져있기 때문에 커제 구단이 이 지표를 본다면 약간 억울하다라고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네, 지금 현재는 포석 감각은 이 감각이라는 부분에 그냥 총합을 해서 저희가 넣어둔 셈이 됐는데요. 감각적인 면에서는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만 각각 8점으로 동점을 얻었습니다. 네, 세세하게 부문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감각 부분에서는 8점으로 두 기사가 비슷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포석 쪽은 커제 구단이 조금 더 앞서고 다른 감각은 이세돌 구단이 앞서는 모습입니다. 형세 판단은 커제 구단 쪽이 훨씬 좋다고 하는데 어떨까요? 이세돌 구단의 형세 판단도 상당한데요. 일단 뭐 커제 구단도 워낙 엄청난 선수이기 때문에 형세 판단에서 약간 밀리는 모습이었고요.
멘탈적인 부분에서는 커제 군단도 상당하지만 이세돌 구단이라고 하면 이 반회적인 요소에서 아주 높은 평점을 받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끝내기 비슷한 점수를 받았는데 이세돌 구단 하면 또 끝내기에 정말 반의 반집까지도 잘 집어내는 그런 기사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이 포석은 커제 구단, 그리고 감각도 약간 커제 구단 쪽이 좀 더 이 바둑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요. 후반에 있는 어떤 집중력이라던가 세밀한 부분에서는 이세돌 구단이 좀 더 높은 평가를 받는 것이 현재 바둑계의 시선입니다. 네. 인기도는 이세돌 구단이 역시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인기도는 중국에서 만약 저 설문을 진행했다면 반대의 결과가 나왔겠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좀 세계적으로 다시 조사를 해보면 이세돌 구단이 좀 높을 것 같기도 한 것이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와의 대결을 펼칠 때 사실 굉장히 감동적인 명언들을 또 많이 남겼거든요. 네. 특히나 이세돌 구단 개인이 진 것이지 인간이 진 것이 아니다. 뭐 이런 멘트도 저는 기억에도 남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패러디해서 뭐 아주 수많은 그런 재미있는 어록들이 이제 인터넷상에 떠돌기도 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사국을 패한 알파고가 진 것이지 인공지능이 진 것이 아니다. 뭐 이렇게 했던 아주 재미있는 패러디도 봤었고요. 네. 어쨌든 이 커제 구단과 이세돌 구단 모두 뉴스 메이커이고 이 선수들은 바둑뿐만이 아니라 반상을 떠나서도 어떤 팬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멘트와 행동을 많이 하는 선수들도 유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앞서서 이세돌 구단이 굉장히 개성적이고 좀 톡톡 튀는 행동들로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었는데 최근 커제 구단의 행보도 심상치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이 선수가 SNS 활동을 하는 것을 보면 저는 정말 역대 이런 바둑계 1인자는 처음 봤습니다. 네. 뭐 소통이라는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예. 좀 뭐랄까요? 약간 가끔 보면 좀 이 나이에 어울리는 어떻게 보면 약간 철부지 행동이랄까요? 그런 것도 뭐 스스럼 없이 그냥 동영상을 올리고 하는 모습을 많이 봤고요. 그래서 중국 내에서 커제 구단이 팬도 굉장히 많고 그와 동시에 안티 팬도 좀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어쨌든 그 모든 것이 인기와 직결되기 때문에 네. 중국 내 인기는 아주 상당하고 좀 어떤 단면적인 모습을 본다면 이 선수가 그 중국 내 시합을 할 때요. 중국의 초일류들과 같이 대국을 해도 예를 든다면 그 주변에 천야오에 뭐 저우르이양, 터자씨, 미위팅 이런 상위 랭커들이 다 있어도 팬들은 모조리 그리고 기자들도 모조리 커제 구단 앞에서 사진 찍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만큼 커제 구단의 인기가 독보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안티도 팬이 없으면 생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인기가 없으면 생길 수가 없죠. 지금 치받고 젖혀가자 커제 구단도 처음으로 생각을 좀 하다가 우상기 쪽 호구를 쳤습니다. 네, 이 호구 치는 수가 이렇게 둘 수도 있고 최근에는 하나 밀고 나서 좀 흙을 무겁게 만들기 위해 이렇게 들여다보고 이을 때 이쪽으로 늘어서 이제 선택하는 것이 있는데요. 실전은 호구 치는 좀 간명한 기회를 선택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살펴주신 다른 변화도와 지금의 변화도 장단점이 서로 있는 건가요? 글쎄요, 뭐 크게 보면 어느 것도 선택이 가능한데요. 지금 호구 치는 수가 좀 더 과거의 수법이고 최근에는 밀어 올리는 수법이 많이 사용이 됐었죠. 네, 커제 구단은 지금의 호구가 좀 더 전면 운영을 하기가 편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나 봅니다. 지금 이세돌 구단은 좌상기 쪽에 백돌 4점을 세력이 아니라 곤마로 좀 보겠다는 의미 같아요. 저 수는 약간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이쪽을 끊어가거나 아니면 좀 멀리 가는 건 있어도 이렇게 바짝 다가 선수는 많이 본 적은 없거든요. 네. 만약 커제 구단이 이쪽을 지금 젖히고 거의 이렇게 두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를 두고 나서 하나 단수 치고 따낼 때 이쪽을 다가선다면 약간 이 백의 세력에 가까이 가기 때문에 이 수는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착점은 아닙니다. 이세돌 구단답게 초반부터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네. 좌상 쪽의 백돌을 세력으로 보느냐, 곤마로 보느냐 이런 시각의 차이가 있는 그런 착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백이 만약 가만히 이쪽을 다가선다면 그때는 이세돌 구단이 여기를 끊어서 이렇게 싸움이 진행이 됐을 때 미리 교환시켜둔 이수와 이수의 교환은 아무래도 흑 쪽의 싸움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죠. 네. 이것이 흑의 주문입니다. 만약에 커제 구단이 가만히 늘어서 진행을 시킨다면 이것은
흑이 선수를 뽑고 나서 먼저 이곳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진행이라면 흑이 불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커제 구단의 선택은 이쪽을 젖히는 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진행시키는 것이 일감으로 떠오르는 진행입니다. 하지만 세계 1인자라면 또 다른 어떤 상쾌한 수법을 보여줄지 좀 기대가 되는 대목이네요. 속기로 일관하던 커제 구단 본격적으로 몸을 앞쪽으로 숙이고 좌변 장고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저 이세돌 구단의 선택이 평소에 자주 볼 수 있는 수법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일단 커제 구단도 이 수에 대한 해석을 좀 내리고 있는 것이고 그와 동시에 이제 다음 데뷔에 좀 골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보통은 이 선수가 초반 착점이 굉장히 빠른데 역시나 이세돌 구단처럼 커제 구단도 오늘 대국 신중합니다. 뭔가 커제 구단이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어떤 변화도를 살펴봤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런 의미였던 것 같네요. 이세돌 구단의 저수가 평소에 영구된 수일지 아니면 즉흥적으로 한번 시도해보는 수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남들이 두지 않는 길을 가는다는 점에서는 이세돌 구단 답습니다. 네. 정말 창의적이고 감각이 좋다는 측면, 이 패러다임을 부순다는 측면에서는 이세돌 구단을 따라올 기사가 또 없는 것 같네요. 이세돌 구단이 지금까지 커제 구단에게 상당히 고전하긴 했습니다만 최근으로 국한해서 보면 커제 구단의 컨디션도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세계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긴 했지만 좀 상당한 내용이? 차이로 앞설 것이라고 봤던 그 결승 대결이었는데 네. 같은 중국 기사인 펑리아오 선수를 상대로 상당히 고전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그 내용면에 있어서도 흔들리는 모습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최근의 컨디션이 그렇게 좋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또 이세돌 구단이 앞서 이야기했듯이 제주도에서 펼쳐지는 대국이라면 네. 서울보다도 더욱더 이세돌 구단의 홈그라운드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시합을 제외하면 지금 가족들이 살고 있는 제주도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가족들의 응원도 또 힘입게 되고 그리고 또 아무래도 이 편안한 그런 제주도의 느낌 자체가 이세돌 구단에게 좋은 기운을 주지 않을까 싶네요. 이건 도발입니다. 제가 사실 이 수를 질문을 한번 드려보려고는 했어요. 아까 이제 살펴보긴 했는데 네. 그냥 자꾸 이제 보류를 하고 두는 쪽이 요즘 많이 두어지다 보니까요. 보류하고 다가서면 어떨까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그런데 이 수는 확실한 도발인 것이 이세돌 구단이 지금 여기를 뒀을 때에는 무조건 여기를 교환시켜 달라는 뜻이거든요. 네. 여기를 두는 게 이세돌 구단의 주문이었습니다. 근데 그 주문 그대로 지금 커제 구단이 따라 주었기 때문에 이 수에 대한 대비책이 어떻게 서 있을지가 궁금하네요. 네. 이 싸움이 일단 이세돌 구단은 흑이 유리하다고 보았던 것인데 네. 백이 너무 자신감 있게 두니까 다시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보통이라면 이곳을 젖히고 호구치고 여기를 둘 때 이쪽으로 한 칸 띄어서 많이 대응을 하는데요. 네. 지금 이렇게 대응했을 때에는 아무래도 흑의 이수와 백의 이수의 교환이 있기 때문에 이쪽을 덮어 씌워가는 압박을 가할 때 뭐 이런 식으로 덮어 씌워도 마찬가지이고 백이 상당히 갑갑한 형태가 됩니다. 흑의 이수가 없다면 백이 이쪽으로 눈목자로 나갈 수가 있지만 지금은 이렇게 나가봤자 꽉 막히는 자세가 되니까 갑갑하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상중앙에서 뛰지를 않고 좌중앙을 좀 가르고 나오겠다는 뜻일까요? 거의 그런 식으로 진행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두 선수가 신중한 과정에서도 굉장히 상대를 도발하는 그런 선택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초반부터 불꽃 튀는 접전이 예상이 됩니다. 이세돌 구단이 새로운 작전을 들고 나왔는데 커제 구단 아랑곳하지 않고 그대로 두어도 나 싸울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해비치 특별대국 이세돌 구단 대 커제 구단의 대결입니다.
해비치, 이세돌 대 커제, 바둑 대국 공개 해설 현장입니다. 이 제주도에서 또 이렇게 특별한 대국이 두어지는 경우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 제주도민 여러분들의 또 열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네, 지금 현장에서 이희성 구단이 이제 해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많은 바둑 팬들이 찾아주셔서 지금 이희성 구단의 해설을 기다리고 있고요. 잠시 후면 현장 공개 해설이 시작이 됩니다. 네, 제주도에 살고 계신 분들이시라면 지금 당장 해비치로 달려가셔서 이 공개 해설 지켜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경품이 푸짐한데 저 휴대용 바둑용품은 저도 참 갖고 싶은 그런 경품이네요. 저 경품을 제가 갖고 있거든요. 저거 그런가요? 어린 아이들과 소풍 가서 쓰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네.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요. 네, 한국의 이세돌 구단과 중국 커제 구단의 대결. 세계 최정상 대결입니다. 지금 우측에 보이는 이세돌 구단의 그 대국 습관 손 모양이 나오고 있고요. 커제 구단은 이제 보통 부채를 많이 휴대하고 대국장에 입장합니다. 네, 커제 구단이 바둑이 좀 복잡해지거나 중반전 수익기가 복잡할 때 이 부채를 좀 많이 괴롭히기도 하는데요. 네. 오늘은 부채가 아직까지는 평온하게 있네요. 네, 조용합니다. 네. 역시 예상대로 이세돌 구단이 여기를 끊었습니다. 끊고 느니까 하나 밀고. 네, 하나 밀어두고 나서 이제 중앙으로 올라섰고요. 여기까지는 이제 예측이 됐었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젖히는 것도 뭐 아껴둘 이유는 없는 교환인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흑돌과 이 백돌의 교환이 없을 때에는 백이 호구를 하나 쳐두고 나서 이쪽으로 많이 한 칸을 뛰는데 지금은 교환이 있으니까 그만큼 좌측으로 압박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제 구단의 선택은 상변이 아니라 지금 좌변 쪽으로 두 칸을 벌렸습니다. 오히려 두 칸 벌리고 뛰어나오면서 좌변의 흑돌 아래쪽으로 백이 좀 넘어가는 수가 생기지 않았나요? 지금 이제 이 아래쪽으로 넘는 것과 중앙으로 탈출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의 백돌은 안전하다고 봐야겠고요. 그렇다면 이세돌 구단이 이 백 세 점을 어떻게 압박하는지 이제 그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싸움 자체가 좌상기 쪽에서 집중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간명한 선택을 한다면 흑이 이곳을 두고 뭐 이쪽을 붙여서 잡는 것과 이쪽을 나오는 것을 맛보기로 해서 이런 싸움이 되는 것이 네, 지금 이쪽을 두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 가장 간명한 선택이 되겠고요. 이런 선택이라면 이제 서로 어려운 싸움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백이 이쪽 한 칸을 뛰는 것이 있죠. 네. 그리고 흑이 좀 더 복잡한 그런 선택을 한다면 이 세 점에 대해서 뭐 이런 식으로 압박을 가해서 백이 움직인다면 이쪽 부분이 흑이 선수로 들을 수 있는 공간이 많기 때문에 쭉 눌러가는 그런 진행도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세돌 구단의 어떤 새로운 수에 대해서 커제 구단이 아랑곳하지 않고 상대가 원하는 작전으로 치고 들어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의 승자가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 네, 커제 구단이 자신감을 또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보통 이제 프로 기사라면 상대가 의도한 바를 좀 거스르기 마련인데 커제 구단이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이세돌 구단도 뭐 오늘 대국 여기까지의 수순은 계속 상대의 의도와 좀 충돌을 하고 그리고 상대를 강하게 압박하는 그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백이 손을 뺀 자리이기 때문에 쉽게 해줄 수 없다. 역시 씌워가는군요. 네. 저렇게 덮어 씌우는 수, 두기는 쉬워요. 그런데 그 이후의 변화를 읽기가 어렵습니다. 백의 입장에서는 저 세 점은 꼭 살려야 되는 돌인가요? 아니요,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선택은 있는데 지금 두 선수가 계속 충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흐름에서는 왠지 살릴 것 같았어요. 네. 근데 이렇게 된다면 이제 커제 구단도 여기를 계속 기어서 넘어가기에는 너무 당했거든요.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넘어가긴 했지만 그저 넘어갔을 뿐입니다. 흑의 세력이 또 상당히 크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백도 호시탐탐 이쪽으로 붙여서 뭔가를 탈출을 시도하는 그런 진행이 예상이 되는데 당장 이렇게 나와서 끊는 것은 여기를 늘었을 때 다음에 여기 단수가 선수라면 이 흑 세 점을 살릴 수가 없거든요. 네. 여기 밀고 나와도 단수 치고 이을 때
이렇게 젖혀간다면 흙이 잡혔죠. 백은 그렇습니다. 뒤에 공배가 3개나 있기 때문에 수상전이 흙이 수부족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를 붙였을 때 이세돌 구단이 어떤 작전을 세우고 있느냐, 그 부분이 중요하겠습니다. 흙도 어설프게 두는 것은 이 진행은 상변도 상변대로 틀어막지를 못했고 좌변 쪽에 강력한 그런 타격을 주질 못했기 때문에 흙이 허무하거든요. 이렇게 쉽게 중앙으로 머리를 내밀게 해주어서는 안 되겠네요. 네. 네, 지금 커제 구단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변으로 쭉 넘어가는 것은 너무나 당했기 때문에 싸움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아. 하나는 더 밀었습니다. 참아두나요? 조금 수를 늘리는 그런 진행으로 보이는데요. 네. 수를 몇 수 더 늘린다면 이제 그쪽 붙이는 수를 보겠죠. 붙였습니다. 한 수를 더 늘렸습니다. 네. 이런 의미가 있을 수는 있겠네요. 지금 여기서 흙이 먼저 수를 늘리기 시작하면 아까 같은 경우에는 백이 지금 머리에 가려져 있는데 한 수를 늦추기가 어려웠습니다. 흙이 한 수가 늘어나니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쪽으로 둔다면 여기를 나와 끊어서 오히려 백돌이 잡히죠. 아까는 여기를 막는 순간 흙이 한 수 빠른데요. 지금은 네. 하나 더 밀어놨기 때문에 백의 수가 한 수 늘었습니다. 그래서 커제 구단이 좀 더 그 치열한 싸움에 대비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중앙 쪽을 붙여서 나옵니다. 네, 이 중국 선수들의 경우 싸움이 좀 긴박해지면 그쪽 부근으로 조금 자세를 많이 숙여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오늘 조금 가려지고 있는데요. 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냥 늘었네요. 이세돌 구단이 여기를 늘었을 때 아까처럼 쌍립으로 백이 나오는 진행은 물론 있습니다만 네, 아까와의 차이라면 이수와 이수의 교환이 되어 있습니다. 백이 어차피 여기를 쌍립으로 중앙 탈출할 수 있다면 이수 교환은 백의 대학수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진행 이세돌 구단이 충분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커제 구단은 이쪽을 선택할지 아니면 하나 붙여놓은 것만 해도 이미 이득이니까 이쪽 부분 나오는 진행을 선택을 할지 그 정도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기세로는 이쪽을 가고 싶긴 해요. 네. 머리를 확실히 내밀어서 중앙 주도권을 좀 갖고 싶은 느낌이 있네요. 네, 일단 이세돌 구단의 초반 모습은 평온합니다. 지금까지 커제 구단에게 초반에 항상 당해왔는데 네. 오늘 대결은 초반 전략이 있어서 이세돌 구단이 좀 원하는 대로 되고 있다. 뭐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저기를 호구 쳤다는 것은 하나 교환을 해두고 좀 더 이쪽 두 칸 사이에 보강을 하는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여기를 선택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네. 양쪽을 다 두고 싶다 이런 의견을 피력하고 있네요. 지금 좌상기 쪽 같은 경우에는 꼭 받아야 하나요? 아니요, 안 받을 수도 있긴 한데요. 지금 여기를 젖히는 수가 집으로도 굉장히 크고 백의 근거에 엄청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보통 때라면 거의 호구 치면 단수를 쳐야 합니다. 집만 봐도 지금 세 집에 한 100집이 한 5집 차이, 그리고 흙집도 5집, 10집 정도의 차이가 있고 다음 여기 막는 것도 선수죠. 네. 백의 근거도 차이가 있죠. 선수 10집이라면 후수 20집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20집 플러스 알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의 근거와도 상관 있고 집으로도 20집 가치가 있고 양호수로 봤을 때요. 그리고 상변 막는 끝내기까지 세 가지나 손해를 볼 수 있는 자리라서 손 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되네요. 이세돌 구단 오늘 준비해온 포석을 토대로 초반 굉장히 좀 평온한 느낌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방금 전 눈빛이 좀 변했다는 느낌이 드셨죠? 이제부터는 치열한 싸움이 시작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이세돌 구단 하면 반상에서 눈매가 굉장히 매서운 것으로 유명하죠. 그렇습니다. 커제 구단의 경우는 어떨까요? 조금 전 선택을 하기 전까지는 조금 안경을 올렸다 내렸다 여러 가지로 좀 부산한 모습이기도 했는데요.
지금 호구를 쳐놓고 나서는 다시 좀 평온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느낌입니다. 두 선수가 대국 시작하기 전에 좀 더 이제 몸을 뒤로 이제 기대서 여유 있게 대국하던 것과 달리 좀 때이르게 승부처를 맞이했기 때문에 관상에 몰입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굉장히 빠른 시점에서 포석 단계에서 지금 치열하게 맞붙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지금 이세돌 구단이 좀 고민을 하는 것이 역시나 여기 단수의 가치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해보고 있는 것이고요. 물론 굉장히 큰 자리이긴 합니다만 지금 여기를 호구 치고 단수 치면서 이 두 칸 사이를 노리는 것이 약해진다면 백이 좀 더 수월하게 이제 이쪽으로 쌍립을 서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중앙 싸움을 생각을 했을 때 과연 여기를 단수를 쳐야 할지 아니면 그냥 이쪽 부분을 틀어 막는다거나 좀 다른 길을 선택을 할지 그런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만약 이세돌 구단이 이쪽 붙이는 수를 선택을 한다면 커제 구단의 이 자리가 아주 기분 좋은 그런 선수 활용이 되겠고요. 이렇게 교환을 하고 나서 백이 이쪽을 밀어서 네, 상변 네. 쪽을 살리게 되겠네요. 넘어간다면 일단은 이 자리 자체가 워낙 아프기 때문에 이세돌 구단이 이 변화에 대한 어떤 형세 판단을 해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세돌 구단도 약간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고요. 왠지 이세돌 구단이라면 지금 단수 쳐달라는 것이 커제 구단의 입장이기 때문에 좀 반발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상대방의 뜻을 웬만하면 좀 거스르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이제 이세돌 구단처럼 좀 공격적인 기풍의 선수들이 생각을 하는 방향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세돌 구단 약간 더 수일계를 하는 부분은 지금 머리에 가려져 있긴 합니다만 여기를 두고 백이 젖힐 때 상변을 그냥 잡으러 가나요? 그때 여기서 틀어 막는 게 어떻게 되는지 네. 이것도 약간 어려운데요. 아, 결국 단수 치네요. 여기 한 점을 잡았을 때 결국 패가 될 것 같고요. 예. 패가 된다면 흙이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역시 아프다고 봤네요. 네, 현실적으로 큰 자리 좌상기 쪽을 일선에 단수 쳤습니다. 이게 참 가능성을 보고 가야 될지 현실적으로 큰 자리를 먼저 챙겨야 할지 둘 때마다 어려운 것 같아요. 늘 고민이죠. 네. 이제는 상변 쪽으로 커제 구단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해비치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국의 이세돌 대 중국 커제 구단의 바둑 대국입니다. 한국의 이세돌 구단 하면 또 세계 최정상의 자리에 서기까지 정말 많은 또 이야기와 사연이 있는 것으로 유명하죠. 네, 그렇습니다. 정말 거친 인생을 살아왔던 이세돌 구단. 네, 어떻게 살아왔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가 자료 화면 준비해 봤습니다. 1983년 대한민국 전남아 바다 작은 섬 비금도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다. 목 뒤에 세계점을 가진 아이 이세돌. 그의 이름은 향후 한국 바둑에 살아있는 전설이 된다. 1995년 12살의 나이로 프로에 데뷔한 이세돌. 강호의 고수들을 차례로 격파하며 연전연승의 신화를 쓰기 시작한다. 20살 역대 최연소로 구단 등극, 2000년 30연승의 쾌거, 사람들은 그를 불패소년이라 불렀다. 전설이 할 수 없는 것은 바로 패하는 일. 바둑의 발상지, 중국의 자존심에 상처를 남긴 한국 바둑지존 이세돌. 결국 한국 바둑계의 최고수 국수의 자리에 오른다. 한국 바둑의 살아있는 전설 이세돌. 이제 그가 새로운 도전자가 되어 돌아온다. 한국 바둑의 또 세계 바둑의 살아있는 전설 이세돌 구단. 이세돌 구단이 세계 바둑을 제패했을 때 이렇게 자유로운 발상을 가지려면
바닷가에서 태어나야 되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을 정도로 장난감 대신 바둑알을 갖고 놀았기 때문에 1인자에 설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었거든요. 네. 저도 학부모가 되고 나니 이 교육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앞에 영상에도 나왔다시피 지금 도전자가 되어 돌아왔고요. 네. 예전에 이제 이창호 구단의 아성에 도전을 했었고, 그리고 중국의 라이벌 구리 구단과 치열한 그 전성기 시절의 맞부딪힘이 있었고요. 지금 다시 후배 커제 구단에게 도전자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커제 구단도 이세돌 구단을 좀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나타낸다는 것이 아까 인터뷰에서 저는 네. 느껴졌는데요. 꼬박꼬박 그 젬베이라고 하면서 네. 선배로서 선배라고 얘기를 했죠. 계속 이 호칭을 하더라고요. 사실 커제 구단과 이세돌 구단은 인터뷰 측면에서도 참 많이 닮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아까 이세돌 구단의 여러 가지 유명한 어록들이 저희가 준비한 자료 화면들에 나왔었는데 네, 자신이 없어요. 질 자신이요. 하하하하. 뭐 이런 인터뷰를 굉장히 재밌게 옛날에 했었죠. 제가 이제 사적인 자리에서 정말 네. 그런 인터뷰를 했냐고 물어봤는데 네. 본인은 잘 기억을 못해요. 정말 그랬을까 싶기도 하고. 네, 근데 그게 글로 써놓았을 때 조금 강하게 다가오실 수는 있지만 네. 이세돌 구단이 워낙 웃으면서 재미있으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서 많죠. 네, 그게 기사화됐을 때와 실제 들었을 때의 느낌은 좀 다른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실전에 커제 구단이 선택을 했네요. 커제 구단의 좀 선택은 넘어갔네요. 네, 가장 간명한 선택을 했습니다. 사실 여기 호구 치는 교환을 했을 때는 여기 쌍립을 서고 흙을 봉쇄하게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넘어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금 먼저 넘어갔던 것은 좀 한 템포 빠르게 안정적인 그런 수법을 선택을 한 것이고요. 평소에 커제 구단보다는 뭐랄까요, 좀 자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실리로 가장 확실하게 또 확실하게 살아두자 이런 의미로 넘어가 두었네요. 네, 지금 이세돌 구단이 붙인 수는 어떤 의미일까요? 응수 타진인데요. 백이 이렇게 받으면 이쪽으로 치받아서 활용하는 것이 좋죠. 그리고 네. 백이 늘어서 받으면 여기를 따내는 것이 아주 기분 좋은 아, 그런 끝내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받을지를 상대에게 한번 물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쪽 처리를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굉장히 미묘한 차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큰 차이가 될 수 있는 곳에 응수타진을 해놓고 이세돌 구단의 눈빛이 아주 매섭습니다. 그 초일류가 될수록 그 일반 기사들과 가장 다른 점 중에 하나가 순간적인 잽이 있어요. 네, 그 순간의 잽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 상대에게 아주 고민스럽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초일류들의 어떤 특징인데 지금 이세돌 구단에 붙이는 타이밍도 약간 그런 면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같은 프로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저 장면에서 저수가 안 떠올라요. 사실 저수가 꼭 정수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긴 네. 어렵지만 상대에게 고민을 주는 수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커제 구단도 그 두 가지 선택을 놓고 좀 고민을 하다가 보통이라면 이제 늘어서 두는 수가 안정적이고요.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역시 늘어서 응수합니다. 백이 늘어서 받았기 때문에 좌상기 쪽에 한 점 따내는 수는 언제든지 선수가 되겠고요. 좌변 애초에 화점 근처로 다가갔던 흙 한 점은 나중에 아래쪽으로 늘어서 선수할 수 있겠네요. 네. 나중에는 이제 이쪽 부분에 활용이 있다면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여기를 늘어서 활용하는 것이 있고요. 또 나중에 붙여서 활용할 수도 있고 네. 당장 교환할 필요는 없는 자리이긴 합니다. 일단 이세돌 구단이 지금 이쪽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중요한데 여기를 붙여서 처리하는 것이 일감이고요. 백이 나간다면 그때 여기를 끊어서 이렇게 처리를 한다면 지금 중앙과 상변 틀어 막는 것을 맛보기로 해서 흙이 좋은 싸움이죠. 네. 그래서 이쪽을 붙인다면 백도 여기를 넘어갈 가능성이 높고 그때 이쪽을 다시 한번 두텁게 받아주는 정도? 뭐 그 정도의 진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수나 아니면 뭐 이렇게 한 칸 띄어서 받는다면 좀 두텁게 흙이 중앙을 먼저 선점할 수 있습니다. 네. 가장 일감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정리가 되겠습니다.
거길 졌죠. 지금 커제 구단이 딱 젖히니까 깜짝 놀랐죠? 네, 약간 그 말을 하진 않았어도 응? 이런 느낌이었죠. 네. 네, 저수는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백이 만약에 끊어준다면요. 지금 쉽게 넘어가게 해주질 않겠다는 이세돌 구단의 어떤 의지의 표명이고 네. 지금 장면에서는 백이 글쎄요. 만약에 정말 10초 바둑 같은 초속기라면 손 뺄 것 같아요. 네, 저라면 이미 여기 뒀습니다. 네. 아니네요. 끝내요. 끝내요. 아니 그런 수를 그렇게 빨리 들 수 있습니까? 중앙도 한 번쯤 고민을 해볼 만한 자리인데요. 지금 왜냐하면 이세돌 구단이 뭔가 그쪽을 활용을 통해서 넘어가는 걸 훨씬 불편하게 만들려는 움직임인데 지금 커제 구단이 혹시 나중에 안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끊어둔 교환이 득이라는 생각일지도 모르겠네요. 네네. 날일자 가장, 정도로 둔다면 어려운 수가 이제 여기를 뒀을 때 백이 여기를 둘지 안 둘지의 판단이 어렵거든요. 네. 만약 백이 그냥 평범하게 받아준다면 이것은 이상하죠. 이렇게 받는다면 여기를 붙여서 아까처럼 쉽게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네. 이것은 잘못하면 다 잡힐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전 놀라운 게 지금은 기세입니다. 커제 구단이 지금 저 끊는 수를 한 30초 생각했을까요? 네. 별로 생각도 안 하고 끊었어요. 분명 이세돌 구단이 거길 젖혔을 때는 어떤 수가 없으면 손해니까 뭔가를 준비하고 젖혔는데 커제 구단이 이건 기세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걸 30초 만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정말 이 결단력 하면 커제 구단이네요. 어떤 기운이 느껴지는데요. 서로의 기세 충돌이 엄청납니다. 방금 전에 이제 여기를 둔다고 말씀드렸던 것은 상대가 이런 자리를 젖혔을 때는 뭔가가 준비되어 있다고 좀 상대를 인정해주는 측면이 있다면 지금 커제 구단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세돌 구단의 수를 지금 부정을 하고 있어요. 네. 이세돌 구단이 젖혀간 전략이 특별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오히려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이세돌 구단 지금 둘 중에 하나죠. 지금 이제 와서 여기를 붙이는 것은 넘어갔을 약간 때 손해인가요? 네, 이렇게 한 칸 띄어서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는 이 교환이 악수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면 흙이 한 게 없죠. 이 교환 자체만 악수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이쪽 날짜를 가거나 혹은 이렇게 붙이거나 해서 백을 받게 만들고 그때 여기를 둬서 약간 넘어가는 자세에서 활용을 가하는 그런 진행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 흙이 손해는 없는 것 같아요. 최소 붙이는 정도의 교환은 해야 되는 거군요. 이세돌 구단이 뭔가 표정이 좋지 않은데요. 네, 역시 붙여갔고요. 날일자와 붙이는 두 가지 선택이 있었는데 일단 두 점머리 붙이는 진행을 택했습니다. 네, 좀 더 확실한 선택이고 날일자는 백이 받아준다는 보장도 없고 네. 약간 그 허술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전에 그 수를 선택하진 않았고요. 좀 더 확실한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흙은 여기를 넘어가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백이 이쪽을 받아둔다면 그때 이세돌 구단이 이쪽을 이제 틀어 막게 되고요. 아까처럼 백이 이곳을 넘어갔을 때 이후에 이제 바깥쪽으로 조여 붙이는 여러 가지 그 이득 보는 수법이 있어서 이 정도 진행이라면 나중을 생각했을 때 흙이 좀 활용을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네. 훨씬 더 상변 백 모양을 납작하게 해두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세돌 구단은 비금도에서 출생을 해서 이렇게 또 서울로 바둑 유학을 와서 세계 1인자 자리에 섰는데 커제 구단은 또 어떤 길을 걸어왔을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커제 구단의 이야기 함께 만나보시죠. 바둑의 발생지 중국. 1997년 8월 저장성 리수일시에서 한 사내아이가 태어났다.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바둑을 접했던 아이 커제. 2008년 11살의 나이로 프로에 입단한다. 초기에 굴이나 판팅이 등 고술에게 가려져 빛을 발하지 못했던 잠룡 커제. 하지만 입단 7년 만인 2015년 잠룡은 중국 바둑계의 일대 지각 변동을 일으킨다. 하이링배 세계바둑 오픈 결승에서 우승. 프로 4단에서 단숨에 5개 단을 뛰어넘은 커제 9단.
2016년 몽백카페에서 한국의 바둑 전설 이세돌마저 격파한다. 빠른 수읽기, 발빠른 행마, 그리고 타고난 센스. 오직 황제만이 가질 수 있는 당당함을 보여준 커제 9단. 그와 대국한 자들은 중국의 바둑 황제 커제를 이렇게 평한다. 세계대회 3관왕을 거머쥔 남자. 중국 바둑계 역사상 최고의 기대주. 바둑 황제 커제가 돌아온다. 현재의 세계 랭킹 1위에 등극한 중국의 커제 9단입니다. 정말 2015년도에 혜성처럼 나타나서 이세돌 9단과의 번개 승부를 펼쳤죠. 네, 이 선수가 입단이 굉장히 빨랐는데 처음에는 한 살 위에 워낙 이게 중국에서 기대주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커제 9단이 97년생인데 96년생에 판팅이 미이팅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이 선수들에게 좀 가려져 있었고 한 2013년쯤부터 이제 한국 기사들이 경기하기 시작을 했고요. 네. 2015년 초에 이 선수 커리어에 첫 세계 타이틀 등극을 했죠. 그 이후에는 뭐 세계 바둑계를 주름잡고 있습니다. 이세돌 9단과 세계대회 결승에서 맞붙었을 때 이세돌 9단의 패배가 좀 많이 아쉬웠어요. 최종국이 또 반집 승부였죠. 네, 그렇습니다. 두 선수가 이제 몽백카페 결승에서 맞부딪힌 적이 있고요. 그때 이제 12월에서 1월로 넘어가면서 이제 2년에 걸쳐서 네. 그렇게 5번 승부를 펼쳤었는데 이세돌 9단이 1국을 승리하고 나서 2, 3국을 연패당하고 이제 4국에서 이기면서 2대2 동점을 만든 채 최종국에 돌입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5국에서 전반적으로는 이세돌 9단이 좀 끌려갔던 내용이긴 합니다만 막판에 분명 이길 찬스가 있음에도 네. 불구하고 이제 마지막에 아쉽게 그 찬스를 못 보면서 반집 패배를 당했던 그 쓰라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식 세계 바둑 랭킹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중국 바둑계와 한국 바둑계가 물밑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공식적인 세계 랭킹은 없지만 현재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현역 선수들 중에서는 커제 9단이 가장 세계대회 성적이 좋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누가 뭐래도 이제 커제 9단이 현재 세계 랭킹 1위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박정환 9단이 급상승세를 보이면서 네. 커제 9단과의 성적도 거의 반타작이고 그렇죠. 네, 그리고 랭킹 점수도 많이 끌어올리고 있는데 이 한국 랭킹 1위 박정환 9단과 중국 랭킹 1위 커제 9단의 앞으로의 싸움도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세돌 9단은 두 후배에게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네. 네, 이런 점도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많이 받아주었습니다. 오늘은 커제 9단이 평상시와는 좀 다르게 많이 좀 참는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이세돌 9단의 폭풍 수일기를 약간은 대비하는 듯한 그런 모습도 보이고요. 네. 이세돌 9단은 보통 이제 두텁게 두는 상대에게 좀 갑갑함을 느끼는데 커제 9단이 이제 그런 점을 전략적으로 응용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상대가 침착해도 이세돌 9단은 끊임없이 뭔가를 시도하고 계속 작전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 기회를 커제 9단이 노리고 있고 이세돌 9단은 뭐 평소대로 아주 자유분방한 그 자신만의 색깔을 오늘 바둑판에도 녹아내고 있습니다. 이세돌 9단이 이제는 이 부분을 좀 지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쪽이 정말 백이 머리를 내밀면 판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리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기사가 지금 계속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세돌 9단의 머릿속에는 약간 이곳을 두 번에 걸쳐서 지키는 게 좀 발이 느리다고 판단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여기를 두고 받을 때 또 여기를 결국은 받아야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하고 있지 않나 싶고요. 오히려 타이트하게 두네요. 네, 직접적으로 끊고 나옵니다. 저수는 지금 이곳을 하나 붙여 두었기 때문에 일리가 있는 작전입니다. 네. 왜냐하면 어떤 아까랑은 차이가 달리 있을까요? 백이 이렇게 넘어가는 자세가 나왔을 때 흙이 찌르고 여기 끊는 게 선수죠.
아, 그렇다면 여기 있는 게 선수가 됩니다. 아, 그렇네요. 그래서 한 칸 뒤로 물러섰을 때보다는 지금처럼 타이트하게 있어야 여기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또 한 번의 어떤 새로운 작전을 들고 나왔습니다. 네. 오히려 윗공배를 꽉꽉 채우면서 흙이 깔끔한 모양으로 세력을 만들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네. 아, 역시 이세돌 구단은 이 작은 차이 하나도 놓치질 않습니다. 커제 구단도 이제 분명 이걸 모를 리가 없고요. 네. 흙이 여기 있는 것을 선수로 활용할 수 있다면 이쪽 저친수부터 시작된 흙의 작전은 흙의 성공입니다. 그래서 커제 구단도 이제 그것을 어떻게 비틀어낼 수 있을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생각할 타이밍입니다. 일단 이세돌 구단의 작전이 괜찮아 보여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가만히 이렇게 넘어가는 것은 이곳을 두고 하나 찌르고 나서 여기를 끊고 이쪽으로 틀어막는 것이 선수이기 때문에 아, 정말 기분 좋네요. 여기를 받아야 됩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 흙의 자세가 뭐 너무나도 깔끔하죠. 약점이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이쪽을 틀어막는 자세도 뭐 나쁘지 않고요. 네. 이런 진행이라면 흙이 좋습니다. 그래서 커제 구단이 뭐 이쪽을 결국은 넘어가야 하지만 그 전에 이쪽에 흠집을 내면서 넘어갈 수 없을지를 좀 판단하는 시간입니다. 한 수 한 수 두어질 때마다 흙이 두면 흙이 좋은 것 같고요. 백이 두면 백이 좋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자꾸 드네요. 네, 원래 초일류 기사들이 되고 하면 보통 그렇죠. 네. 정말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치열하게 싸워 나가고 있습니다. 해비치 이세돌 대 커제 바둑대국. 과연 어느 선수가 승리를 거둘 수 있을까요?